자, AWS 접속하기 위해서는 뭐 인텔리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로요?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 검색하시면 내비게이터나 이런 것도 쓰셔도 되고, 어제 봤던 거 워크벤치 있었잖아요. MySQL 워크벤치 설정하셔도 되고요. 워크벤치 오라클 사이트 가면 워크벤치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SQL 뭐 유료도 있고요. 어쨌든 맥 전용으로 아까 제가 SEQ 맥에서는 이런 거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맥 전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관리할 수 있는 GUI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유료 무료 있으니까 그냥 우리 유료 쓸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이디 SQL 보통 라이트에서 하이디 SQL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들 이용해가지고 썼었죠, 그죠? 이것들 다운로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설치하시면 되겠고, 저희 윈도우니까 이거 설치했었죠, 그죠? 설치했던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ID SQL 어제 했었으니까 열어가지고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접속하면은 요놈 아무것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없었을 거고, 하이드 SQL에서 접속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 아까 구글이 어디 갔니? 여기 있죠, 그지? 인스턴스 정보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기 있는 거 접속 정보 필요하잖아요. 연결 및 보안 있잖아, 그죠? 연결 정보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결 정보가 누구야? 요놈이요. 엔드포인트가 연결 정보입니다. 요놈 필요해요. 포트 번호는 3306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누구 하이디 SQL 여기서 신규 눌러가지고 그냥 이거는 AWS RDS라고 제가 이름 줄 거고요. 여기는 연결 정보가 현재 요거는 기본적으로 MariaDB, MySQL 전용이기 때문에 거의 디폴트가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다른 거 가능합니다.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방금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엔드포인트 갖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설정할 때 유저 설정했었잖아요. 저는 그린이라고 넣었고요. 이거는 그린 제가 1, 2, 3, 4 느낌표 넣었고요. 3306이라고 넣었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치? 저장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거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아까 MyDB 보이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접속이 얘가 보여야 돼. 사실은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되면은 요게 이거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스키마 정보인데.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긴 할 건데 여기서 설정 하나 하고 들어갑시다 라고 했었죠, 그죠? 아까 콜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설정 좀 하고 들어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냥 여기 있는 거 그 데이터베이스 구분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열기 해서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베이스 구분 없이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가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여기 MyDB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요 놈을 우클릭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눌러볼게요. 편집 눌러보면은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게 콜레이트라는 옵션이라고 했어요. DB를 그 설계할 때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콜레이트 값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그 검색할 때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인코딩이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컬럼에 대한 설정들, 캐릭터에 대한 설정 값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UTF-8 MB4 형식으로 지정한다 했죠. MB4는 우리가 이모지가 뭐 웹에서는 사실 필요 없지만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서 이모지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모지까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MB4 바이너리부터 쭉 CI 옵션도 쭉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제너럴 CI 또는 상황에 따라서 유니코드 CI 이런 거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CI가 붙어 있는 거는 뭐가 CI에 붙었어요? 이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 인코딩 버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단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하나 해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연결 해제는 이렇게 다시 해주시고요. 다시 들어갈 때는 다시 뭘로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MyDB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물론 아까처럼
모든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들어가셔도 되긴 해요. 되긴 하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제 MyDB에 대한 인스턴스 정보만 보여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당하는 이제 스키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해당하는 스키마만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테이블 생성 가능하죠? 그치? 테이블 생성. 물론 이렇게 생성 가능하긴 합니다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리거도 있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 뷰 알고 있죠? 이런 것들 함수 있고 프로시도 있고 이것도 가능하네요. 마찬가지로 테이블 생성 가능하고요. 테이블 생성은 웬만하면은 우리 많이 연습하긴 했지만 이렇게 그 실제 코드 SQL을 직접 쳐보는 게 낫겠죠, 그죠? 물론 그래픽 내가 SQL을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고요? 저기 있는 거 그래픽에서 선택하는 것들 적절하게 잘 쓰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 설정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프링에서 접속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연결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클립스 켜주시도록 하고요. 이클립스는 물론 어제 만들어 놓긴 했죠, 그지? 했었는데 한번 다시 이거 클로즈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그 연결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지까지만 체크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구성할 거예요. 일단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마리아DB 이름은 일단은 이대로 쓸게요. 마리아DB 설정하는 거니까 그대로 어제 설정했던 것처럼 그대로 넣고 내부 뭐 그룹이나 아티팩트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DV 툴즈에서 물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치?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다 적용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QL 부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JPA 활용해가지고 접속 정보 연결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MySQL이 아니고 마리아DB죠. 마리아DB 드라이버는 필요하겠다, 그죠? 요거 두 가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프론트는 하지 않을 거니까 필요 없고요. 그냥 웹 정도만 해도 되고 웹 없어도 된다, 그죠? 사실은 웹도 없어도 되나요? 네, 없어도 되긴 한데 연결해가지고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프론트 뭐 체크하려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만들진 않을 거니까. 피니시.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 일단 JPA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속 연결 정보 설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로딩하는데 금방 되고 있죠, 그죠? 오래 걸린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은 로딩하는데 약간 뭐 이 정도 다 로딩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J가 싹 달라붙겠죠, 그죠? 부트 EV 툴즈까지 떴죠. 데이터 소스는 우리가 리소스에서 어디 넣어주시면 돼요? 프로퍼티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어제는 물론 제가 파일 따로 구분해서 썼는데 지금 그냥 바로바로 넣을게요.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 SOURC 점 누구 넣어줘야 돼요? 점 찍고 살짝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치? 기다리면 프로포셜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정보들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저네임 URL부터 넣을까요? URL 정보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오라클 할 때 썼잖아, 그죠? 저쪽 정보 잘 모르면 어디 가서 참고하셔라? 네, 통캣에 가서 보시면은 가이드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면 외우시던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통캣 사이트 그냥 가서 볼게요. 여기 굳이 여기로 옵니까? 라고 하면은 네, 여기가 DOC 보기가 정말 편하게 돼 있어요, 그죠?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면은 MySQL 접속하는 그 XML 설계되어 있는 URL 주소요, 그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마리아DB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시라고요? MySQL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DB하고 동일하다고 여기 MySQL하고 동일합니다. 주소 패턴이 이런 것들. 이거를 일단은 활용해서 일단 편법적으로 좀 집어 넣어 볼게요. 그리고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게 MySQL을 마리아 DB까지 써주세요. DB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제일 뒤에 있는 게 그 오라클에서 우리 X 인스턴스 이름이잖아, 그죠? 스키마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db.mydb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 만들었는데 이걸로 접속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엔드포인트 있었죠. 엔드포인트 주소가 접속 URL 주소에 해당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엔드포인트 주소가 어디로 들어오면 돼요? 여기는 로포로스트를 대신해서 쏙 들어오면 되겠고, 포트 번호는 3306 맞죠? 그죠? 포트 번호 그대로 3306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나머지 정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넣어주시고 점 찍으시면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은 넣어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은 자동으로 마리아DB 드라이버 잡히니까 엔터 쳐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 정보, 유저네임 조금 로딩이 느리니까 그냥 쳐서 들어갈게요. 유저네임 정보는 아까 제가 그립이라고 만들었는데 요 놈이고요. 그 다음에 점 패스워드 있었죠. 그죠?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요거 내가 뭐라고 쳤더라? 그림 1, 2, 3, 4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로 들으시면 돼요. 그지? 여기는 접속 정보가 데이터 소스입니다 라고 네 가지를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바로 실행할게요. 일단은 접속이 잘 되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데이터 소스 없었을 때는 스프링이 제대로 선언이 안 되겠죠. 그지? 동작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넣어주셨더니 히카리 풀로 접속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그쵸? 정상적으로 히카리가 적용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직접 연결해가지고 테이블도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테이블 설계하려면은 일단 JPA 쓰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JPA DDL을 좀 활용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DL true, generate DDL을 true 넣어주시고 볼게요. 그 다음에 JPA show SQL 넣어주시고요. 쿼리 물론 옵션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네, show SQL 넣어주시고요. 요거 true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독성 있게 보시려면은 properties 옵션에다가 hibernate였네요. hibernate.sql format format SQL 있죠, 그죠? SQL true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것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거 경고창 뜨는 거 요거 보기 싫으시면은 오프닝 뷰를 뭘로 하라고요? 이네이블이 디폴트니까 요거 때문에 요거 그냥 플러스 써준 것 뿐이에요. 그지? 나중에 얘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설계를 해봤고요. 여기 있는 거 서버는 껐습니다. 빠르게 좀 할게요. 자, 여기다가 엔터티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클래스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엔터티는 제가 여기다가 그냥 어제 한 것처럼 만들까요? 그래서 도메인 점 엔터티는 엔터티 엔터티에다가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일단은 멤버 엔터티라고 해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데이터 타입들 어떻게 발생되는지 보기 위해서 롱형의 NO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이메일,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름 정도 간단하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넣어주시도록 하고요. 데이트 타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 타임, 또 불린양 하나 넣어주자 했죠. 그죠? 그냥 리즈
슈셀이 맞나?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자 타입하고 그 다음에 날짜 타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롱형, 인트형, 그 다음에 불리형 타입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요.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프라이빗 설계할 거니까 제가 Alt, Shift, A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써도 되니까 Alt, Shift, A 이런 것들 단축키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엔터키에요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PK에요 넣어주시면 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노 아규먼트 미리 위에 거부터 다 설계할게요. 이거는 그 테이블부터 갈까? 테이블 이름은 여기는 물론 엔터티 클래스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물리DB에 있는 테이블 이름은 따로 할게요 라고 이렇게 MEM 멤버로 할게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생성자는 물론 지금 생성자가 의미는 없다 그치? 그래서 놔두도록 할게요. 엔터티에요 라고 할게요. 그냥 요것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은 PK이기 때문에 ID에요 넣어주셔야지 이게 PK 컬럼입니다. 이게 PK 컬럼입니다 라고 그지? 삭제해서 해줘야 되는데 쪼만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안 보인다고 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generated value 해가지고 자동으로 넣어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우리가 시퀀스를 통해서 넣어주면 MySQL이나 MariaDB에서는 오토 인크리멘트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형인 경우에 숫자형 인트 정수형 숫자인 경우에 넘버링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생성 가능한데 설정하는 방법은 제너레이터가 아니고 누구야? 여기서 아이덴티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놈은 이메일이고요. 마찬가지라고 했었고요. 사용법은 컬럼 이렇게 넣어주셔서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너럽을 펄스가 난널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툴을 넣어주시면은 유니크 선언 가능하죠. 이메일에 뭐 내가 더 추가로 뭐 넣었던가? 기억이 안 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여러분들 넣어주시고 널 옵션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일단은 그냥 제거할게요. 그냥 나머지는 제가 넣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름도 마찬가지. 요는 불린형 타입도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 넣어줄 수 있다고요? 데코레이션 타임스탬프 넣어줘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하이버네이트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지? 여기 아래 것도 업데이트 타임스탬프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날짜를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거야.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JP에서 해주는 게 JPA 어디팅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설정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제가 일단은 그거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버네이트에서 구성해주는 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 하이버네이트 어노테이션이죠, 그지? 구성해주는 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있다고요, 추가적으로? 네, 여기는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SQL에서도 선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디폴트 값으로 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current timestamp 이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create 그 타임스탬프 쓰기 싫으면은 안 쓰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DB 기반으로 해가지고 DB 날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이런 걸 쓰시려면은 아까 타임존이 중요하다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타임존이 적용이 되는데 타임존이 아까 우리가 아시아 서울로 됐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계 가능하다는 걸 직접 치시면 이렇게 설계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생성할 때만,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생성할 때도 이거 해주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여기는 그 인스턴스에 업데이트가 발생하면은 그때 날짜를 다시 업데이트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JP에서 쓰고 있는
놈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 뭐 아직은 기억 못해도 됩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쓰다가 보면은 아 이거 쓰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는 안 돼요? JPA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바티스를 썼어요. 그러면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면 저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DB에서 직접 만들면 편하겠죠. 그죠?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타임스탬프로 내가 지정하고 싶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JP에서 쓸 때는 이거 타임스탬프로 반영된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컬럼명을 지정 하나 해서 들어가서 한번 비교만 할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교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컬럼에다가 뭐 넣어주시면 돼요? 컬럼 디파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어떤 거 쓴다고요? 타임 스탬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꼭 뭐 넣어주시라고요? 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널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디폴트 값이 아까 연월이 이렇게 해서 빵빵빵 들어가는 게 선언이 되기 때문에 요거 좀 널 좀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됐네요. 네, 이 정도만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서 요놈하고 여기는 아래 거는 안 되어 있는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타임 스탬프로 맡겨질 거고 요놈은 뭘로 한다?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간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루트만 다시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조금 길었네요. 그지? 길었긴 했는데 여기까지 해야지 이제 마무리 될 거고요. 유니크 키도 만들어졌고 쿼리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지? 유노DB 엔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PK 선언 잘 됐고요. 여기 아까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했었어. 그죠? 오토 인크리먼트 선언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크리에이트 데이트가 타임스탬프로 선언이 되어 됐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데이트 타임으로 설계가 되는 모습입니다 라고 했고요. 문자는 바차 기본적으로 일단 바차로 되고 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긴 글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긴 글자는 텍스트 그죠? 아니면 롱 텍스트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건 비트요. 불린형 타입은 비트라는 타입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오라클을 써봤는데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인트형도 있었는데 롱형 같은 경우는 빅 INT가 적용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네요. 이렇게 매칭돼서 처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라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려고 직접 접속을 해봤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방금 했던 누가 만들었어요? 멤버 엔티티 만들어지고 있죠. 멤버 엔티티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지? 테이블 정보 보시면은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설계되는 모습입니다. 라고. 자, 문제는 여기는 콜레이트라고 했었죠. 그죠? 콜레이트 옵션이 아까 검색 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I가 붙어있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회를 할 때 웨어절에서 만약에 ID 패스워드를 조회해요 하는데 대소 문자를 구분 없이 조회해줘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이메일 이런 것들은 대소 문자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수정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생성할 때 JPEG를 쓰는 경우니까 JPEG까지 같이 언급했어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지? 저장하시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JPEG를 씁니다. 이거 그냥 삭제를 해버릴게요. 시간이 되나? 삭제를 하고 만약에 JPEG에서 선언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 방금 여기는 이메일이 뭐 한다고요? 콜레이트 선언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은 컬럼 디파인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문제는 뭘 해주시라고요? 컬럼 디파인을 선언하면 무조건 뭐 해줘야 된다? 네, 데이터 타입은 무조건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차 바차죠. 여기서는 바차2가 아니고 바차.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디폴트로 놓고 그 다음에 콜레이트를 뭘로 한다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옵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대소 문자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만드실 거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요거는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널 허용
데이터 타입이 꼭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만 따로 선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날짜도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이왕이면 같이 넣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언하고 있는 프로젝트 실행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클리어.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 클라우드에다가 마리아DB를 설치했고요. 설치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해서 GUI 에서 접속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 STS죠. STS 접속을 해보도록 해서 테스트 해봤고, 실제로 이제 JPA를 통해서 DDL 쿼리도 생성을 해봤는데,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세로 고칭해서 보셨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멤버가 다시 만들어지는 모습이고, 타임스탬프 정상적으로 잘 다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것들도 수동으로 설계가 가능해졌네요. 그지? 여기 있는 것들은 처음에 이제 제너럴 CI 문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설계되어 있는 뭐에 들어갔다고요? 여기는 콜레이트의 옵션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컬럼 단위로 설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오라클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문자 처리하는 것들은 콜레이트 꼭 주의하셔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접속 테스트 해봤습니다.